골프 다이제스트 매거진을 함께 읽어보는 온더북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프로 김수현 프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주제는요. 골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잔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골프 코스에서 사용하는 잔디는 크게 난지형 잔디인 한국 잔디와 한지형 잔디인 양잔디로 나뉩니다. 각 잔디의 특성에 따라 볼을 치는 방법도 미세하게 달라진다. 아마추어인 저는 사실 딱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수현 프로는 필드레슨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잔디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한국형 잔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잔디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잔디에 대해 헷갈려하시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준비해봤습니다. 잔디 전문가를 모시고 잔디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잔디연구소의 장덕환 수석연구원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네, 잔디연구소의 장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떼짱이라고 하죠. 진짜 네, 잔디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데 김수현 프로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어떤 잔디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네, 저는 일단은 보면은 잔디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잔디인지 대충 느낌이 오긴 하거든요. 일단 이 첫 번째 잔디는 저희가 가장 코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국 잔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중간에 있는 가장 푸른색을 띠는 잔디가 켄터키 블루 그래스 맞습니다. 맞았어요. 역시. 기분 좋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왼쪽 가장 끝에가 좀 가장 이렇게 여린이 네, 맞습니다. 피고 이게. 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린에 사용이 되는 라이그라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린에 사용되는 건 벤트그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양잔디라고도 하고 네. 한국잔디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멋진 전문 용어를 말하고 싶지만 제가 아는 게 거기까지거든요. 사실 근데 양잔디, 뭐 한국잔디 이런 표현이 맞는지부터 살짝 짚어보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일반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실 때 뭐 양잔디, 서양잔디, 뭐 조선잔디 굉장히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예, 좀 학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따뜻한 기후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따뜻한 한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웜 시즌 터프 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이 잔디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말 그대로 한정 잔디는 서늘한 기후대에서 잘 자라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대를 보면은 봄 가을에 가장 생육이 좋은 그러한 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는 한정 잔디, 양잔디로 된 코스에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잔디를 가시는 골프장에서는 여름철에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골라 다니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네, 코스 맞습니다.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이 과연 골프장들이 잔디를 선택할 때 이 선택 기준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떠한 잔디를 심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입니다. 난정 잔디하고 한정 잔디하고 생육하는 기후 조건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잔디를 선택할지는 답은 정확히 나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 관계입니다. 한지형 잔디 같은 경우는요, 특히 켄터키 블루그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1.5배. 예를 들어서 한국 잔디가 일일 관수량이 1,00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켄터키 블루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0톤 정도의 관수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관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충분하게 관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지형 잔디를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 지역이 한지형 잔디가 많다가 요즘은 이제 한국 잔디 혹은 이제 바뀌는 난지형 잔디로 추세예요? 많이 바뀌는 추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값이 1년에 몇 억 들어갑니다. 거기 때문요. 예, 그렇습니다.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네. 톤 단가로 봐서는 비싸지 않지만은 누진세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값이 나가 그런
아니 근데 저는 아까부터 사실 네. 궁금했던 게 네. 말씀해 주신 그 가격 말이에요. 네. 저는 왜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그게 글로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지지 않을까요? 관리 비용이라든지. 네.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번 전체 시원하게 관리 말해주세요. 비용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격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얼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요. 뭐 저렴하게 관리한 데는 아주 저렴하지만은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뭐 한 12억. 한국잔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억대가 좀 넘어가서 관리를 해주어야 일반적인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양잔디, 한정잔디로 되는 코스는 보통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평균 한 18억 정도 내외죠.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보기만 해도 다 뭔가 흙 색깔이 달라 보이고 토양의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리하신데요. 일이에요. 네. 한국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잘 자라는 잔디이지만은 상대적으로 한지형 잔디에 비해서는 이 수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할 때. 할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습할 때가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다시 말해서 한지형 잔디는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모래로 만들어줘야 되고 네, 한국 잔디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비교적 잘 빠지지 않아도 괜찮은 이제 마사토, 네, 마사토를 식재를 해 주셔야만이 비료가 준다 하더라도 비료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비료를 잡을 수 있고 또 한국 잔디는 물이 너무 잘 빠지게 되면 물을 자주 줘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토양 자체를 물의 토양이 아닌 그런 마사토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보기에도 뭔가 한지형 잔디는 곱게 갈린 느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그 느낌이 네, 있고 맞습니다. 난지형은 약간 좀 거치네요. 네, 거친 맞습니다. 느낌을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팩 때 손에 전해지는 그 타구감도 정말 다르죠. 조금 다르죠. 샷을 할 때, 네. 네, 샷을 할 때 우리가 단지형 잔디에서 샷을 할 때하고 한지형 잔디에서 샷을 할 때하고 일반적으로 좀 달라야 된다고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죠? 이게 지금 국물도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또 준비성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잔디 입이 이렇게 받쳐지기 때문에 네. 네, 잔디가 공간이 떠 있습니다. 떠 있네요. 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샷을 할 때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뒤를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클럽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쓰러쳐라 네. 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그린 잔디지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를 치게 되면 이건 뒷땅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치기 때문에 흙하고 잔디하고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갈 수가 없겠죠. 가장 네. 아마추어 골퍼들이 싫어하시는 뒷땅이죠. 맞습니다. 네. 확실히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조금 스윙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은 네. 아까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지형 잔디에서는 조금 공을 바로 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다운블로로 임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다운블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단 백스윙 스타트 할 때 클럽이 시작하는 각도가 조금은 가파르게 시작을 해줘야 또 가파르게 내려와서 공을 바로 때려주고 공 앞쪽으로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다운블로의 임팩트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가 이 스탠스 정 가운데서 공 하나 정도 우측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시면은 공을 좀 더 바로 때릴 수 있는 임팩트. 그래서 이런 한지형 잔디에서 조금은 실수 없는 샷을 구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잔디 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특히 결이 중요한 게 그린에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결이 또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그린이다면 그린을 깎을 때 오늘은 이쪽 방향을 깎았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틀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잔디 결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깎기 때문에 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결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버뮤다 그래스는 또 조금 다릅니다. 네, 버뮤다 그래스는 중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쇼퍼터 할 때 가끔 놓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결에 네. 따라서 조금 흐른다, 뭐 맞아요. 빠진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버뮤다 그래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뻣뻣한 잔디 느낌이나 이런 느낌 때문에 볼을 칠 때 결에 따라서 약간 흐른다든지 아니면 꺾인다든지 이런 느낌이 조금씩 날 수 있습니다.
잔디에 대한 모든 거 정말 재밌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잔디 위에서 플레이하는 스포츠가 골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도 있고 맞습니다. 야구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잔디를 쓰나요? 주로 한국 잔디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잔디가 바로 이제 켄터키 블루그래스 아. 잔디입니다. 야구장은 이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쓰고 있지만은 특히 요즘 추세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 요즘 추세는 하이브리드 잔디를 많이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준비한 이게 그거예요? 모델이 하이브리드 잔디? 그렇습니다. 예. 오. 하이브리드 잔디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모래를 조성을 하고요. 그 네. 밑에 이제 매트를 설치를 하고 이게 이제 인조 오. 잔디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 잔디 사이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흙을. 모래를 한 2, 3cm를 흙을 채우고 나서 이 위에다가 파종을 해서 키우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잔디가 요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인조 잔디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잔디가 쉽게 잎이 닳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전문용어로 이제 내마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마모에 대한 내성이 높기 때문에 다발이 많이 되는 지역에 이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피해들이 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 약간 좀 쿠션이 있기 때문에 네. 부상에 대한 방지 효과도 굉장히 좀 좋다고 오, 볼 수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 아니, 가지 근데- 장점이 네.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도 좋잖아요. 이 좋은 잔디를. 네. 제가 좋아하는 골프장에 좀 깔면 어떨까? 아,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인조 잔디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페어웨이 쪽은 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샷을 할 때 찌그치게 되면은 네. 네. 이게 샷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트에 걸릴 수 있는 매트에 걸릴 거구나.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밥에 대한 이제 만약에 사용한다 하면은 다밥에 대한 집중도가 그 많은 티그라운드 쪽으로 사용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를 하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잔디 전문가로서 네. 라운드를 할 때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많죠. 잔디가 먼저 보이고 맞습니다. 수리해야 될 지역이 또 먼저 보이고 맞습니다. 이러실 것 이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갈 때는 이제 그 경기 위주로 봐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잔디만 보고 있어요. 아, 여기도 병이 있네. 이 잔디 밀도가 왜 빠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 그다음에 또 친구들이 디봇 많이 내면 친구를 혼내요. 야, XX야. 야, 안 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이게 소중한 거야. 올라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연습싱 할 때 디봇을 내면은 굉장히 뭐라고 너무- 심하게 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저만 아무 생각 없이 못하셨나 봐요.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잔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도 네. 듭니다. 자 이제 라운드 가면 저도 잔디가 좀 달리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골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잔디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잔디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안 뛰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린에서 네. 필인상으로 많이 뛰게 되면은 이 스파이크에 의해 가지고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매너를 좀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티박스 올라가실 때는 가끔 그런 소리 이제 골프장 가면 많이 얘기 들으실 겁니다. 네. 한 분만 올라가세요. 네, 항상 듣죠. 근데 네. 이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올라갔을 때하고 두 명이 올라갔을 때는 그만큼 다밥에 그 잔디에 가해지는 그 다밥에 대한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한 분이서 올라가서 운동을 티샷을 해주시는 게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